이제 구체화된 아이디어들이 다시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참가자들은 아이템에 직면한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였을까요? 우수팀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 연합과 팀빌딩에서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수팀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우수팀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네, 드디어 참가자들의 최종 발표 시간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서 강희원님, 어윤미님, 박상민님, 고명철님, 이영우님, 여섯 번째 김수경님, 팀 순서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강희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보호자님들이 더 이상 유추가 아닌 확신으로 케어할 수 있는 펫시장을 만들기 위해 포프린트라는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강희원이고, 저희 팀은 더 테이블 6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강아지가, 고양이가 기존과 좀 다른 행동을 보인다든지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바로 불확신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확신을 못하는 보호자님들이 60% 이상 있다라는 리서치를 확인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을 하고 건강관리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확신할 수 있도록 24시간 데이터를 전달드리고요. 보호자들이 건강관리를 더욱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 AI 모델을 적용을 시켜서 각각의 반려동물에 맞는 그 영양 사료를 배합하고 판매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클러스터링 AI 학습을 시키면은 평균치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B2C보다는 B2B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공드리려고 하는데요. K-PET LLM AI 동물병원 펫회사 어드바이저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LLM AI 보호자 어드바이저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서비스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무료로 제공해드림으로써 더욱더 락인을 시켜주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K-PET SaaS 서비스까지 확장시킬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더님들 중에 먼저 코멘트나 피드백을 좀 해주실 분이 계시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거는 또 경쟁사들이 빅테크 기업으로 좀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좀 사업 성공에 좀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발표를 준비한 자료를 거의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 읽는데 시간을 쓰시니까 시간을 좀 불필요하게 많이 쓰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발표 때 조금 대응하시면 조금 더 고평가를 받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프 워터웨이를 발표하게 된 9802의 어윤미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아이템은 이중분리 구조로 청소가 간편한 빗물바지입니다.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쓰레기로 인해서 빗물바지가 차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는 빗물바지 안에 가득 차 있고요. 이거를 청소하는 데만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청소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중분리 구조로 위에 판에 쌓인 쓰레기만 청소하게 되면 되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은 약 17kg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판만 들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상판이 약 2k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 빗물 바지는 약 3분의 청소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 1분 30초라는 40%의 시간 및 비용 감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빗물 바지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먹힐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범천동을 중심으로 하수 정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했고, 그런 사업들에 조금씩 껴가며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며, 저희의 수익 모델은 대표적으로 B2G와 B2B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 공공기관 납품 업체와 수익을 쉐어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B2G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민간
일반 사업 제품, 입찰 이런 곳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제품을 좀 수급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낼 예정입니다. 또한 이 제품이 한 번 판매가 되면 이제 AS나 이런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저희는 종합 수혜 대응 기업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밑에 사진 보시면 저희가 다음 제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차수벽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수입원을 창출해서 저희 기업에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수입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빌더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아이템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뭔가 좀 기술적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좀 카피를 하면은, 그리고 저기 있는 B2G 업체가 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를 패싱을 하고 할 수 있어서 최대한 특허를 촘촘하게 해서 우리 거를 좀 카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특허 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특허만 가지고 있어도 다른 데서 우리 걸 쓰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세 번째 발표자 우리 박상민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3만 아쿠아펫 반려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아쿠아펫이란 관상용 물고기, 수생 거북이 등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아쿠아펫 시장의 규모와 소비자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이는 강아지 고양이 시장과 다르지 않은데요. 강아지 고양이 시장 역시 시장이 성장하며 사료들이 프리미엄화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쿠아펫 시장 역시 이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따라가는 시장과 달리 아쿠아 펫푸드의 경우 프리미엄 시장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아쿠아 펫푸드의 경우 원료나 성분 함량 등이 양식용 어류 사료와 다를 바 없다는 품질 이슈에 직면해 있으며 아쿠아펫 대사에 맞지 않는 전용 펫푸드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솔루션으로 프리미엄 아쿠아 펫푸드 느림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10년, 8년 동안 수생거북이와 관상어를 키운 저 대표자의 경험을 활용하여 해당 시장의 소비자들이 바이럴 마케팅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쿠아펫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협찬, 아쿠아리움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을 통해 B2C 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이후 아쿠아리움과 같은 B2B 시장, 또 생물보호 연구기관과 같은 B2G 시장으로 차근차근 진출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첫 번째로 수생거북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을까요? 수생거북이의 경우 온몸이 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인 비율 1대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북 사육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국내 사료들의 경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저희는 이로 인해 맞춤형 수생거북이 프리미엄 펫푸드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에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성별로 제품이 분리되어 있는지, 칼슘인 비율이 적합한지, 고품질 프리미엄 원료가 사용했는지 등이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쿠아펫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재밌게,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궁금했던 게 이게 만들기 쉬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진짜 뛰어난 브랜딩 역량이 또 필요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피드백입니다. 한 말만 덧붙이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료를 만들 때 팽화기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한 1, 2억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진입 장벽이라고 여겨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료 관련 박사과정에 있으신 같은 팀원분께서 이러한 사료 관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조금 허들을 저희가 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딩 전략도 저희 어떤 수산 관련 전공에 있어서 아쿠아리스트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보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차별화라는 거를 브랜딩으로 가기엔 스타트업들이 사실 쉽지 않은 거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B2C로 가기보단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하는 그런 데들이 계속 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망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통해서 나의 장벽을 치는 방안까지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발표자분들께서 좀 많이 떨리셔서 위로 올라오셔서 발표를 하시는데
와, 되게 발표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빌더님들께서도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떨림과 그리고 기대가 공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시는 고명철님, 네,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낙상수 어른걸 프로젝트의 칙세이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고명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폭염이 기승이 되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닭의 배사율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사율을 양계장의 최전선에서 같이 보며 자라며 이러한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솔루션은 딱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기반이다. 두 번째 이중냉방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중냉방 순환 시스템은 크게 대형 얼음을 기반한 환풍기 시스템과 저희 냉각수 스프링클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AI 기반을 도입하였는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현재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온을 바탕으로 다음날의 재빙량을 직접적으로 AI가 조절해주는 방법과 닭별로의 열 스트레스를 직접 분석하여서 선택적인 냉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은 패드팬 시장 및 스마트팜 농가로 가기 전에 시장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패드팬 같은 경우는 1회 설치 비용이 2억에서 4억 정도 측정이 됩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천평 기준에서 약 15억의 설치 비용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저희 칙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200만 원의 가격을 측정하였고 마진율은 약 60%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중소형 농가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닭 폐사율 증가를 막는 솔루션으로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AI를 이용한 거지만 AI 기반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AI 활용하는 걸 AI 기반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이렇게 꼭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이 문제의 크기가 얼만큼이고 이 정도 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우리만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그 스토리를 좀 더 좀 탄탄하게 만들면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우리 거를 하면 되게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하는 거는 as is to be. 기존에는 이렇지만 우리 걸 넣으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눈에 저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니까 그런 장표가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히스토그래피는 테림 산업이라는 자동차 제조 부품 회사에서 사내벤처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 히스토그래피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현장 혁신 부분입니다. 사진을 찍고 페이퍼에다가 종이에 쓰고 PPT에 옮기고 요거를 공유하고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들을 앱 기반 플랫폼의 서비스로 활동을 간소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제일 먼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중소제조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차 시장으로는 저희가 이런 제조기업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는 1,000만 개 이상의 제조기업들이 있는데 이 시장을 목표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차별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북미나 이제 유럽 쪽에 사실 이런 솔루션을 쓰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웹 형식으로 해서 기록 관리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사실 웹 버전으로 현장 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간단하게 접속하고 간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앱 전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문제정의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저 문제도 보면은 이슈 사항이 전혀 없어요. 스마트 팩토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뭐 예를 들면 데이터 관리가 좀 없어져가지고 1년마다 데이터가 소실된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이슈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매칭이 조금 돼야 조금 더 괜찮은 피드백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은 2030 직장인들의 업무 효율 향상 서비스 리틀테스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원인은 바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실제 기업들은 직원 1인당 연간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총 6,5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으로 행동 패턴 유형별 업무 코칭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몽상가라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생각만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5분 단위 행동까지 제시해줘야 실제 실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익 모델은 B2B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 29,000개를 총 시장으로 잡고 업무 효율 코칭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 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우리 빌더님들의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좀 크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줌인해서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직장인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이 미루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줌인을 한 다음에 관점을 직장인으로 바꿔서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면은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미룬다라는 행동이 누적된다라는 것도 그럼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어떤 네거티브 데이터를 누적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리워드를 제공한다는 구조 자체가 조금 기업에서 힘들지 않을까. 좀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타겟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을 위한 서비스인지 좀 기업을 위한 서비스인지를 명확히 하고 거기서부터 트리를 좀 만들어 가면은 조금 더 좀 짜임새 있는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조의 발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 우수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어떤 평가 항목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항목은 아이템 고도화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체계성입니다. 사업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성이 잘 갖춰졌는가, 그리고 사업 실행 가능성입니다. 수익 모델 실행 전략, 그리고 시장 진입 계획이 구체화되었는가, 마지막으로 발표 구성, 명확성, 태도, 시간 안배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우수팀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우수팀은 바로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박상민님 팀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데 이렇게 우수팀에 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운이 좋게도 오늘 이제 같은 팀으로 됐던 대표님들이 다 반려동물 산업에서 조금 종사하셨거나 이제 현재 참여하고 있으셨던 분들이어서 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멘토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주셨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창업을 이어나갈 때 한번 잘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아쉬움을 느꼈지만 모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작은 도전이 모여 더 테이블 16명 참가자들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좌절을 겪을지라도 결국 다다른 길 끝에는 찬란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기를. 부산광역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언제나 창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